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최근에는 시장이 좋은 듯 나쁜 듯 애매하죠.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뭔가 시장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너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섹터가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일단 지수만 한번 볼까요? 지수를 보기 전에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힘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코스피는 결국 상단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놀고 있죠. 갭 상승한 이후에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섬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떨어지면 좀 애매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떨어지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최근에 밑꼬리가 없는 음봉이 몇 번 발생했습니다. 뭐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현재는 당연히 지지선입니다. 당연히 지지선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밑꼬리가 없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갭 하락을 하지 않고 갭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도 밑꼬리가 없는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별로 안 좋았지만 갭 하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요때 갭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률은 높지만 내일은 상승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 그냥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겁니다. 저는 데이터나 확률 기반으로 항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갭 상승을 하거나 갭 하락을 하지 않고 갭 상승을 하거나 상승을 한다면 그에 맞게 또 대응 전략을 바꿔야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여기서부터 계속 횡보할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적어놔서 최소 횡보 구간. 이걸 밑을 깨고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걸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낙관은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마법같이 또 그 어느 손까지 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갭 상승을 하면 이제 여기랑 또 싸우겠죠. 그럼 700 한 90선에서 싸우게 되겠죠. 790선에서 그럼 800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약간 희박해 보입니다. 여기도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또 금리 관련 발언을 그 파월 의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옆으로 개걸음처럼 기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생각에 따라 라인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측 아니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간 추세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주간 추세를 보면 이것도 현재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횡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만들 겁니다. 최소. 그러면 한동안은 횡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동안은 횡보할 수 있겠다, 옆으로. 근데 일정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악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현재는 예상되는 악재는 없어요. 뭐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주간 흐름도 이렇다. 장기적인 흐름도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주선이 머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즉 추세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다. 조정을 보여도 많은 조정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개걸음으로 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힘이잖아요. 힘. 시장의 힘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순 차트라고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스닥은 지금 6주 연속으로 상승했었어요. 지금 7주 차인데 양봉이긴 하지만 갭 하락을 시작한 양봉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뭐 이번 주가 끝나봐야 알겠죠. 일단 6주 연속 상승했었고 좀 조정을 좀 크게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캐캐묵은 이슈거든요. 자, US 스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인베스터스, 자, 투자자들이 무게를 싣고 있답니다. 어디에? 아웃룩, 전망에. 온 레이트,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하죠. 제롬 파월 의장이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자, acknowledged라고 하죠. 시인했답니다. disinflationary force. 자,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힘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successive. 이건 뭐 성공적인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연속적인입니다. 연속적인 레이트 하이크.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22년이 위고 23년이 밑입니다. 22년이 이렇게 쭉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11월에 0.25%포인트, 12월에 0.25%포인트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바꿔버렸죠. 0.75%포인트를 올렸고 12월은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2년 연말 예상금리가 4.75%였는데 결과는 4.5%로 끝났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0.25%포인트를 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을 한 게 뭐냐면 내년 금리는 5.0% 수준일 겁니다 라고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2월에 0.25%포인트 올렸죠. 그럼 현재 얼마죠? 네. 현재 4.75%입니다. 잘못했어요. 현재 4.75%고 그 작년에 예상했던 금리는 5%였죠. 그럼 이제 3, 5, 6, 7, 9, 11, 12월에 올려야 되는데 몇 퍼센트 포인트 올릴까요? 예, 이 예상이 맞다면. 자,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횡보를 할 수 있다. 근데 점진적인 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스닥 차트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일단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지금 보시면 그 6개월 전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시작한 5월부터 시작해서 1년 전은 21년 5월이죠. 이때부터 옆으로 좀 개걸음으로 가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랑은 좀 다르죠. 상승 시그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때 급격한 금리 인상 때 흐름과 약간 비슷한 수렴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왜냐면 뭐 역대 규모의 양적 완화였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보다는 좀 더 대동소이하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한동안은 좀 약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대로는 흘러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더 약했어요. 생각보다는 더 약했다. 그 이유가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변수는 항상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금 현재는 0.25%포인트만 상승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 예상금리를 23년 예상금리를 5.0%라고 했잖아요. 근데 0.25%포인트를 올리면 5%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올리냐? 아니죠.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지. 막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금리 하락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약 3개월의 조정, 하락이 아닙니다. 조정을 보인 다음에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년간, 약 6개월에서 1년간 약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예상했던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자,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강했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고용 호조를 예상 못했답니다. 긴축 유지 필요성을 입증했다. 자, 보시면 금리를 올릴 수도라고 했는데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죠. 긴축을 유지하겠다. 그럼 긴축 흐름을 이어가겠다니까 금리를 올리겠다가 될 수 있고 또는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현재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애매모호한 발언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보이죠. 고용시장의 호조라고 했는데 중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감원 대열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300명을 감원했대요. 세계경제 불확실성 감안해서 감원이 불가피하다. 근데 야속하게도 해당 소식에 중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전일비 9%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노동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감원을 하고 있어요.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동시장이 약해질 일만 남은 거죠. 왜냐면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들이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약해질 거다. 현재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노동시장 생각보다 강했던 노동시장도 약해졌네요 라고 할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자, MS사가 빙, 쟤들 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죠. AI 챗봇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거다. 혁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MS사는 주력 뭐 다들 아직도 그 윈도우 파는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모했고 AI를 점점 주력으로 바꾸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AI 관련 테마주들이 불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뭘 사고 있냐라고 봤을 때 외국계 기관들은 은행주와 낙폭과대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사들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들였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은행주, 방산주 이런 게 보이죠.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수혜를 본 종목들이죠. 신고가를 계속 때리던 종목들이죠. 근데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하고 지분 공시가 났어요. 5% 이상이니까. 지분 공시가 났다는 건 지분 공시가 난다는 거를 사는 애들이 모를까요? 예, 그러면 지분 공시를 내야지라는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지분 공시 왜 낼까요? 내가 사는 걸 왜 들키고 싶을까요? 그 전까지는 막 들키지도 않게 막 5% 막 이렇게 막 철저하게 계산해서 사놓고 이제는 5%를 넘기면서 공시를 내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거 사고 있어 라고 그냥 공짜로 뉴스를 내는 겁니다. 공시를 이용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외국인들이 저거 많이 사네? 이런 기사까지 그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로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얘들은 털고 떠날 거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 터내야 그렇지 않습니다. 더 상승할 거라는 그 흐름을 보여준 뒤에 털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급락은 안 하겠지만 대놓고 매집 중이라고 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매수 중인 섹터는 이제 외국인은 투자 심리가 최악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바이오주도 사들였다라고 하죠. 건설과 바이오는 뭐 아직 그 상승을 많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매집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것도.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코로나 풀리자 해외로 여행수지 적자 2년 새 최대됐다라는 거죠. 여행수지 적자라는 건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온 사람 없는 거죠. 예. 여기서 뭐 여행수지 적자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외국 여행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에어 제주항공이 흑자 전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죠. 항공 코로나 탈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슬슬 실적이 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금리 정점은 지났다라고 하면서 리츠주들이 꿈틀대고 있답니다. 이거 뭐 강원도발 그 뭐야 레고랜드였나? 예. 거기 사태로 지금 난리가 났었죠. 자금 조달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완화가 됐다. 올해 4.3% 상승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상승 흐름에 비하면 4.3% 상승은 별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SK리츠나 롯데리츠, 맥콜인프라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금리랑 풀리 연동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슬슬 마무리돼 가는 거 같구나라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는 AI 섹터랑 좀 관망이 필요합니다. AI 섹터 외에는 그 바이오 건설 리오프닝 섹터를 주목하고 있고 제가 낙폭이 컸을 때 주력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최근 상승기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약간 바닥 매수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 섹터는 제가 요때 사진 않았어요. 계속 그 홀딩하고 있던 종목이었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터넷 같은 경우는 아시죠? 예, 주민터넷. 최근에 상승을 좀 크게 했죠. 크게 한 상태고 린드만 아시아라고 우리 좀 저를 깊숙이 알고 계신 현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린드만 아시아가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얘는 품절주입니다. 저 이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랐다고 해서 또는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됐다고 해서 사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이건 제가 장기간 분할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세력이 이걸 보지는 않겠지 설마. 이렇게 움직였으면 100% 세력입니다. 100% 세력인데 이거 본다. 이 현실주의자 저놈이 많이 샀구나. 뭐 이렇게 팔진 않겠죠. 예, 오케이. 자, 그리고 플리토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고 이렇게 흐름도 한번 분석했었죠. 예, 이렇게 윗꼬리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지만 저점이 평탄해지고 있다. 여기가 매물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W 바닥을 그리면서 급등하고 있죠. 이렇게 AI 섹터가 현재는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외에 몇 개 더 있죠. 근데 셀트리온 흐름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넣었어요. 너무 강한 것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셀트리온은 여기서 지금 조금 추가 매수를 했는데 상승은 못하고 옆으로 좀 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셀트리온 저 과거부터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 때 여기서 요 흐름을 예상하면서 샀었잖아요. 그때 실시간 방송에서 추가 매수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길다는 건 결국엔 누르고 있다는 거고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언젠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흐름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번 요 단간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는 들어섰지만 아직은 좀 약하다. 근데 건설은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리오프닝이 있죠. 호텔신라, 하나투어 이런 거는 그냥 완전 바닥 매수를 했죠. 바닥 매수. 바닥 매수. 이렇게 좀 섹터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전달드립니다.